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양사이버대학교의 그 온라인 평생교육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혁신처 처장을 맡고 있는 최동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이제 첫 수업인데요. 이 수업 자체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AI를 활용한 컨텐츠 제작.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죠? 컨텐츠 제작, 그리고 그 다음이 디지털 마케팅 활용 과정이라고 이제 붙긴 했어요. 중요한 건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 쪽이나 여러 가지 분야로 실제 응용 분야로 확장해가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은 여러분들, 그래서 1주차는 이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외의 주차는 이제 이종성 교수님께서 같이 진행하시게 되는데, 1주차는 이 생성형 AI의 개념, 그렇죠? 이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프롬프트 있죠? 프롬프트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쭉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의 제목, AI의 이해와 활용의 기초에서 생성형 AI의 개념과 최신 트렌드의 이해, 이 부분을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함에 앞서서 이 두 사람은 한번 어디서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한 사람은 좀 익숙해요. 제가 뭐 체크할게요. 그냥 요 부분, 이분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분은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그렇죠. 전기자동차, 뭐 그러면서 세계적인 갑부, 뭐 클린턴이 아니고 뭐죠? 지금 대통령이 좀 이렇게 마찰을, 트럼프죠. 죄송합니다. 클린턴이 왜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마찰도 많이 생겼던 그러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고, 이 사람은 알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생성형 AI 또는 챗 GPT 그러면 이 알트만이 2번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2번 이 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익숙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AI가 됐건 뭐가 됐건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일론 머스크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 AI를 비롯한 거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생성형 AI, 오픈 AI사를 만들면서 생성형 AI 챗 GPT를 만들 때 처음에 이제 같이 이제 막 뭘 할까요? 같이 이제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회의도 많이 하면서 만들어내는 초창기 창립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두 분은 지금 현재는 등을 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점점 고도화되고 점점 혁신적으로 감에 따라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건 뻔한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설 자리까지 모두 다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AI에 의한 인류의 위기론을 상당히 부각시킨 그러한 사람이고요. 반면에 알트만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샘 알트만은 아니다. AI는 인간을 도울 뿐이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사실 초창기만 해도 이 두 사람의 대립이 의미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맞을지도 아직 정확하진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리 어때요? 정말 AI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AI를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AI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AI에 의해서 조정되고 또 AI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챗 GPT가 보급화되고, 그죠? 보급되고 우리가 가입하면서 구독이라고 하죠. 저도 뭐 비싼 건 안 쓰지만 20불짜리를 매달 구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5까지, 그죠? 다섯 번째 버전까지 나오곤 있는데, 의존하게 됩니다. 너무나 원하는 답을 잘 해주고, 뭐 그러면서 프롬프트 작성도 조금 능력이 뭐 사용자 입장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의존하게 돼요. 사실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존 안 하려고 하고,
뭐 아이디어 도출 차원에서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챗GPT에 다 맡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의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의 이 AI를 둘러싼 두 거인의 대립은 뭐 사전학습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이 AI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이롭게 만들어서 활용을 할지에 대한 그러한 좀 인사이트,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1주차 1강이에요. 1주차 1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냐면 생성형 AI의 개념과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생성형 AI, 주로 이제 챗 GPT가 되겠죠. GPT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 작동 원리라고 하는데 이 GPT가 갖는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성형 AI 활용 사례와 최신 트렌드를 설명할 수 있다. 뭐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뭐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트렌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학습 내용은 학습 목표 대비 그대로 떨어집니다. 생성형 AI의 개념과 탄생, 그리고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 그리고 생성형 AI의 활용 사례와 최신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생성형 AI의 개념인데요. 자, 첫 번째 그 탄생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전체적인 이 PPT의 교환의 내용도 챗GPT와 함께 콜라보레이션했죠. 같이 만들었는데 한번 챗GPT의 탄생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scene 1, scene 2 해서 이렇게 얘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각색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샘 알트만과 아까 얘기한 샘 알트만, 그죠? 오픈 AI의 창립자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렇죠? 테슬라.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또 이와 몇몇의 AI에 관련된 연구자들이 모여서 미래에 대한 토론을 막 하고 있어요. 야, 미래는 어떤 시대가 될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포털 사이트,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검색하고 내용을 검색하는데 이 정보를 갖고 정보 검색만으로 끝날까? 이런 거 말고 좀 더 미래를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강력한 AI를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쓸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공통된 의견으로 이제 의견이 귀결돼서 합의를 보고 뭐가 탄생했습니까? 오픈 AI가 탄생을 합니다. 오픈 AI는 여러분 챗 GPT를 만든 회사죠. 그렇죠? 회사 이름입니다. 오픈 AI가 탄생이 되죠. 어찌됐건 강력한 AI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그리고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게, 뭐 코딩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이런 사람 말고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자. 영어를 해야만 하나? 아니, 한국어로도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오픈 AI가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초기 시절, 그쵸? 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때? 힘들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계속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포기의 직전, 포기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단계만 조금 넘으면 드디어 성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지만 초기 시절에는 힘들어도 우리 그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안전한 AI, 모두 쓸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자. 그래서 비영리 연구로 시작. 비영리,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 임대비도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구 인력 확보도 어때요? 연구 인력이라는 거. 뭐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박봉을 받고 와서 일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AI가 세상을 바꿀 거는 우리는 확신해.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분명히 성공할 게 뻔하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돈이 먼저 바뀌게 생겼다. 우리 돈이 먼저 바뀌게 생겼다. 다른 말로 돈이 없어서 우리 파산하게 생겼다. 라는 농담 섞인 그러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투자가 일어납니다. 몇 달러? 10억 달러. 와, 그러면서 숨통이 뻥 하고 뚫리죠. 아, 우리도 이제 살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장면. 자, 고군분투했지만 재정적 압박이 있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투자로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면. 드디어 챗GPT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챗GPT 시리즈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챗GPT는 1, 2, 3, 4 지금 5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챗GPT 4.0 그렇죠? 요 버전을 많이 사용했죠. 유료 버전일 때 그렇습니다. $20 구독을 할 때 어찌됐건 챗GPT 1세대라고 할게요. 1세대는 어떤 갓난아기 수준이다. 그래서 1억 단어 배우기를 시작했다. 1억 단어 엄청 많다고 생각하지만 챗GPT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단계 갓난아기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죠. 그 다음에 이제 챗GPT2가 생겼는데 챗GPT 2단계에서는 사춘기 정도 말은 잘 하는데 가끔 질풍노도야. 무슨 말을 하면은 다 들으면 좋은데 싫어요. 딴소리해요. 그렇죠?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환상, 뭐 할루시네이션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고 마치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가 돼서 이제 3단계가 되면 이제 대학생 수준.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코드까지 만들어줘.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R 관련한 또는 뭐 파이썬 코드라던가 SPSS 하는 통계 코드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면 통계 코드 촥촥촥 만들어주죠. 긁어다가 딱 붙이면 바로 실행될 수 있게. 과거는 이 코드를 다 생각하면서 쳐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얘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영어를 안 해도, 그냥 한국말로만 써도 지가 영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4형 단계에는 다재다능한 전문가다. 그래서 언어와 이미지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죠? 뭐 언어와 이미지 이해에서 특히 이미지 부분에서는 우리 저기 뭐예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렇죠?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 우리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그분께서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1년을 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러면 쫙 만드니까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도 뭐 좀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냐면 특히 한국에서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인종의 어떤 얼굴 형태라던가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데 유독 한국 또는 동양계의 그 얼굴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가 없었대요. GPT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지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진을 올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엄청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찌됐건 다재다능한 전문가 그래서 언어,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이미지 형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언어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듣기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가 가능한 형태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GPT 5까지 왔죠. 5까지 왔죠.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GPT 탄생 스토리 좀 보면 2022년 11월 서비스가 오픈됐죠. 요거는 이미 오픈됐을 때를 조금 그러니까 앞장에 대비했을 때 조금 그보다 이제 시작 얘기인데 2021년 11월에 오픈이 될 때 저도 기억나요. 뭐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뭐 생성형 AI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뭐 AI 나오겠지. 뭐 넷플릭스 같은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챗GPT가 런칭되면서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 100만 명, 그죠? 100만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우리가 잘 아는 그죠? 별그램보다도, 인별보다도 12배나 빠른. 그러니까 AI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전 세계를 사로잡은 서비스. AI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전 세계를 사로잡은 서비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챗GPT가 탄생한 스토리가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장면을 갖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성형 AI라는 것의 개념적인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이제 GPT에서 GPT가
다 하나의 뭡니까? 그 앞자를 딴 거죠. G는 뭐 제너러티브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 써 있죠. 제너러티브. 제너레이션 하면은 세대도 있지만 제너레이터, 자동차 제너레이터 그러면 발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만든다. 여기 이제 생성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P죠. P는 프리 트레인드. 그렇죠? 프리는 앞서서, 이미, 전이란 뜻이죠. 그리고 트레인은 말 그대로 훈련이죠. 그러니까 미리 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학습이 돼 있어요. 이미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답이 딱딱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T는 트랜스포머. 영화 트랜스포머가 한 수십 년 전에 유행을 했죠. 그 자동차가 이렇게 로봇으로 막 변하고 로봇가 또 자동차로 변하고 하는 그 트랜스포머가 트랜스라는 게 여러분들 체인지의 의미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 그러면 성이 바뀌는 성전환 수술자를 뭐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죠. 트랜슬레이트 그러면 뭐죠? 번역하는 거죠. 언어를 바꾸는 거. 폼은 형태잖아요. 폼 그렇죠. 형태.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형태를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학습을 했으면 이 단어들 중에 형태를 약간씩 바꾸면서 전체 문맥에 맞게 형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 가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단순한 검색의 영역에서 떠나서 뭔가 만들 수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자꾸 바꾸어간다. 이 GPT의 개념의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거 조금 자세히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제너러티브 AI,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자, 학습을 해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가 뭐냐? 텍스트, 말 그대로 문자들, 그리고 이미지, 그렇죠? 그림, 사진들, 음성까지 만들죠. 어떻게 해요? 제 목소리를 트레인 시키면 저랑 똑같은 음성을 하는 거. 여러분 그건 너무나 많이 보셨죠. 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뭐 이런 것처럼. 그건가? 뭐 하여튼 자기와 똑같은 목소리를 막 훈련시켜서 하는 것들. 영상. 대단해요. 그렇죠? GPT가 영상, 뭐 소라도 있고 요즘은 그 구글 제미나이에서도 영상을 상당히 잘 만들죠. 물론 유료 버전에서 만들고 있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뭐 손을 이렇게 펴면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 손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잡아내고. 자, 비유 한번 해볼게요. 전통적인 AI가 물어보면 답을 바로 주는 그러한 AI였다면 생성형 AI는 만들어낸다. 예술가,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아트가 뭐예요? 만드는 거죠. 아트는 만든 거예요.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전통적 AI는 주요 기능이 분석하고 분류하고 예측해주는 역할을 했고 과거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스팸 메일을 필터링하거나 주가가 이럴 거다라고 예측하는 정도였는데 생성형 AI로 가서는 중요한 게 그냥 분석 분류가 아니고 창작, 생성, 그렇죠? 새로 뭐 만들기, 그렇죠? 생성, 작곡 스스로 한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자료를 찾을 때 과거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다가 뭐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문장을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분석한다기보다는 그냥 쭉 이렇게 뭐 기사라던가 웹사이트라던가 이미지라던가 괜찮나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주어졌다면 생성형 AI는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죠. 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생성형 AI의 기술들 중에 우리가 LLM이란 말을 자주 들어요. 저도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LLL이 그 뭐 라지, 대형 또는 큰, 랭귀지는 언어죠. 그죠? 모델은 모델이지 뭐 모형이죠. 그래서 대형
또는 큰 또는 거대 이런 말 써요. 그래서 거대 언어 모형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컴퓨터 코딩을 할 때 코딩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부호화하는 거잖아요. 부호.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계를 돌리건 프로그램을 만들건 할 때 어떤 부호를 씁니다. 부호. 이 부호는 정말 학자 그 관련 분야의 사람들은 다 아는 부호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딩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언어를 쓰죠. 뭐 C# 랭귀지 뭐 이런 말도 얘기하고 그런 언어들을 막 사용하는데 사실 이러한 언어들은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그 전문적인 어떤 특정 분야의 언어를 쓰지 않고 어떤 언어를 쓰던 이것들이 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 우리가 어려운 코딩 언어를 쓰지 않고 한국어로, 한글로, 우리말로 써주면 지가 이해해서 코딩을 해주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냥 저는 이해한다면 정말 어려운 전문적인 언어를 활용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나 검색과 생성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딩할 수 있어요? C# 언어, C++이라고도 하죠. 그 언어 아세요? 파이썬 하실 수 있어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GPT에게 물어보면 한글로 물어보면 그 언어를 이해해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더욱더 편협하지 않고 거대한 언어를 다 이해해주는 그렇죠. 거대 언어 모형, Large Language Model, 그걸 LL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도서관 1만 개 분량의 책을 다 읽은 똑똑한 친구의 개념이다. 수십억, 수천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 이 파라미터라는 건 뭐 척도란 얘기기도 한데 파라미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제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또는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쵸? 우리가 만약에 음악 같은 경우도 뭐 촬영을 할 때도 방송국 촬영하는 기사들이나 우리 지금 제가 촬영하도 밖에 있는 우리 담당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막 음량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배경이 어두우면 뭐죠? 명도를 올렸다 낮췄다 하고 또 높낮이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조절 버튼들이 있죠. 수없이 있죠. 엄청 복잡하잖아요. 쫙 그렇죠? 뭐 비행기도 보면 그 조정석 보면 너무 버튼도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뭔가 AI나 이 검색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 버튼인데 이것을 AI에서 챗 GPT에서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조정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수천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그래서 대규모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해서 언어나 문맥적 이해력이 가능하다. 파라미터는 비유하자면 챗 GPT는 약 1750억 개였는데 이건 인간의 뇌에 있는 뉴런의 수가 860억 개인데 이보다 더 많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챗 GPT-3 버전만 해도 수천억 명의 작가가 동시에 머릿속에서 회의하는 것과 비슷해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죠. 어렵다기보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나, 그렇죠? 1억 개, 1조 단위 이렇게 해서 점점 파라미터가 늘어난다면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해봤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전구 같은 거. 안 보이네. 전구 같은 건데 이렇게 보이나요? 1억 개는 뭐예요? 한 방에 이렇게 해서 할게요. 여기만 제가 모르겠어요. 한 방에 수없이 많은 형광등과 배경등이 막 켜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1조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거는 도시 전체나 마을 전체,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보면 하늘 도시 전체가 그냥 쫙 조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엄청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